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금리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한 구독자님의 다른 내용을 또 정리해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이제 연준 금리 인하 25bp 인하가 나왔는데요. 드디어 이제 4%대가 깨지고 3.75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엄청나게 환호성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약간 내부적인 갈등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bp 인하 주장이 한 분이 계셨고요. 동결을 주장하는 사람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26년도 말에 예상 기준금리가 3.4 정도 보여진다고 하니까 못해도 한 번 정도는 더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아주 나이스하게 보게 되면 두 번 정도 내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제 예측치와 거의 유사하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하면 두 번, 못하면 한 번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역대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이 금리적 패턴에서 이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좀 보게 되면 다 이제 플러스 때가 5월달 빼놓고서는 거의 다 별로 좋지 못했던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과연 좀 더 퍼포먼스가 조금이라도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이제 점도표 위치의 중앙값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전 이제 9월달 추이에서는 대부분 4%대 비중에서 좀 더 위에 있었는데 이제 이번 형태에서는 이제 3.375 정도 밑으로 이제 유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 중에 또 다른 부분은 인상에 따른 계획도 같이 또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지금의 이제 금리가 계속 인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정 정도 내려가다가 스테이블하게 가다가 여전히 위로, 여전히 아래로 갈 수 있는 그 시기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측면이 아마 이제 3% 초반대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요, 뭐 3에서 3.25 정도 추이가 되게 되면 이제 2%대로 간다. 또는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또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의견이 대립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 전 때까지는 이제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얼마나 이제 AI 퍼포먼스를 많이 뽑아가지고 실업률을 극대화적으로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금리에 있는 위치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이제 이런 금리적 발표적인 추이가 좀 있다 보니까 내부자도 그 전에 항상 불확실성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불확실성을 즐기는 유형과 즐기지 못하는 유형으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즐기는 유형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말 그대로 그 전에 이제 베팅을 한다라는 거죠. 위험성은 어느 정도 내가 감내를 하고 그 결과의 열매를 내가 수익성으로 따먹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현 시점에서 이제 내부자의 고래가 이번에 이더리움 포지션을 10,000개나 더 추가를 했다라는 건 내가 그만큼 위험성을 다 감내할 테니 베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 시점에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이시지만 아무래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라는 게 인하를 하게 되면 인하성이 곧바로 그 다음날 한국 사람들이 되게 이제 성격이 좀 급하죠. 근데 이게 여전히 돈이 풀리는 그 과정에 있는 속도는 평균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약간씩은 템포를 좀 조절을 하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니 쪽에서도 CFTC 승인을 받아가지고 선물 옵션 판매자
확장 가능성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레버리지 비율하고 이제 파생상품 시장에 따른 회복성이 이제 조금씩 26년도가 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21 캐피탈이 이번에 나스닥 상장이 돼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43,000개 정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알트 랠리 가능성 추이 구간을 이제 과거 사례 기반으로 좀 분석을 해놨던 걸 요약만 해가지고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2020년도 9월에서 10월 달에 자, 코인의 OI의 저점을 찍고 비트가 상승하고 알트의 대규모 랠리가 한번 왔습니다. 23년도 때도 이제 비슷한 형태로 이더나 솔라나가 알트의 상승 동력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거의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좀 많이 회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요즘에는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 매니아가 아니고서야는 못 따라갑니다. 이 매니아가 좋은 말이지 중독이 되지 않는 사람이 이걸 한다? 그리고 약간은 이제 크립토 환경에 있는 뭐 디벨롭자가 아니고서야는 따라가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는다. 고인물이거나 아니면 진짜 중독이 될 정도로 해야 좀 따라갈 정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본인의 본업을 못해요. 여러 가지 뭐 X402 부분이 이제 AI와 또 결집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그런 애들도 한 몇 배씩 좀 많이 튀겼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이 코인의 트렌드 기반에 있는 알트에서도 소규모 알트 부분을 자칫 잘못 탔다가는 전액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노력 대비 어떻게 보면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고인물 시장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알트에서 어떤 성과를 좀 내겠다라고 하면 거의 내 삶에 있는 시간과 돈을 거의 넣어도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도를 비율적으로 좀 조절을 해서 가져가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번외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은 이번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자산 배분 가이드라인에서 최대 4%대까지 늘려라. JP 모건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 ETF에 따른 인기도는 다시 한번 점진적으로 괜찮아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이제 12월 2일 기준적으로 이제 ETF가 대거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중소형 그리고 중대형 운영사들이 엄청나게 광고와 홍보를 많이 해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성장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SEC 투자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전통 금융사와 크립토 간의 의견 갈등이 좀 있다. 이 말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린다면 기존에 있었던 이제 금융기관들이 크립토 부분에 따른 진입 접근성에 따른 규제가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진입 접근 시점과 시기와 규제가 곁들어 가지고 좀 많은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약간은 이제 풀어주는 시기를 더 빨리 풀어달라 라는 형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형태로 본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크립토 관계 쪽에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파이낸스를 좀 했던 추이에서는 이쪽에서 이제 자금이 크게 들어오면 언제든지 내 시장에 따른 침입 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이제 주유를 뭐 SEC 쪽이나 나머지 쪽에서 잘 해줄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치 평가에 있는 척도에 따라서 내 가치 평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좀 적합하게 수치 계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구독자님이 영상을 잘 보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마스터 플랜대로 내년 9월 정도에 시드 70% 홀딩 3년 들고 가고 30%는 시드는 조정 시 2분할 매수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비트가 떨어져도 80%대까지는 안 떨어지고 5만 근처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상승분을 얻기 위한 이제 추진력으로 당신은 매수를 했던 것인지 그 의도를 파악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자, 보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 22년도 여기서 이제 추진력이라고 했던 시점이 요 부분인 거죠. 엄밀히 따지면 완벽한 저점이라고는 저는 이제 표현하고 싶진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대댓글에 제가 남기기도 했지만, 여기는 그냥 약간의 모든 무 포지션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안정성도 주지만 반대로 보게 되면 내가 아무런 포지션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약간씩 20% 정도에 있는 비중만 언제든지 내가 잃어도 그냥 이 시점에서 약간은 투입을 좀 해야 되겠다. 왜? 저만의 그런 근거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좀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전히 셀러 형님이 이제 2번 정도 매입을 했기 때문에, 크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과거 기반에서도 이것도 주구장창 뒤지게 이야기를 많이 했죠. 2번 매입을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박스권 부분이 대부분 요렇게 2번, 요렇게 2번, 그리고 이 뒤에서도 또 있지만 이렇게 2번씩 크게 매입을 했던 추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서도 낙폭이 좀 뭐 아예 없진 않았죠. 오히려 좀 있기는 있었죠. 네, 있었잖아요. 뭐 이런 경우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서만, 엄밀히 따지면 이 박스 안에서만 논다라는 것이지, 완벽하게 셀러 형님이 샀던 시점에서 더 안 내려간다 이런 주장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내려가봤자 내려가는 하한선을 최대한 얘네들은 방어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 구간대 좀 많이 샀잖아요. 이 구간대 제일 많이 샀기 때문에 이 평균 단가가 74,000원입니다. 그럼 최소 못해도 8만대가 내려간다고 하면 또 공매도가 또 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가격대에서 좀 안 내려가려고 지금 뭐 기존에 있었던 DAT 연합회 애들한테 컨설팅도 좀 해주고, 오히려 이제 메타플래닛이 이제 우선주 발행을 해가지고 더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진다. 그러니까 즉 비트코인에 가지고 있는 DAT 연합회 애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비슷한 모델링을 이제 컨트롤 CV 해가지고 우선주 발행을 계속해서 매입량은 얼추 비슷하게 맞출 것 같아요. 단지 셀러 형님이 운영하고 있는 이제 스트래티지가 매입할 수 있는 총량제는 생각보다는 좀 더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이 얼마나 이제 선방을 해가지고 비슷한 만큼 이제 메꿔줄 수가 있느냐를 내년 정도에서 좀 계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약간 모험적으로 20%를 좀 태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추이는 한동안 매입 부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터 플랜 기반으로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게 5만 정도가 이제 말로는 나올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아무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 기반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86, 84, 77이 나왔으니까 단기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특징적인 요소가 나왔죠. 2024년도 1월 14일 날 ETF가 생겼습니다. 나오는 물량이 있더라도 나올 수 있으면은 부분이 100% 다 안 나오죠. 그리고 성향이 다릅니다. 개미들은 놀라면 다 갖다 팝니다. 근데 여기는 기간도 있죠. 예, 그래서 약간씩 성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옵션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비보다는 솔직히 좀 많이 줄어들었다. 맥스를 50으로 잡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맥스에 50이라고 하면 50을 딱 맞춰서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50%를 최대값으로 잡고 50% 밑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 이제 7, 80% 구간대를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7, 80%가 나올 거라고 하면 코인 생태계에 따른 문제점이 자체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저는 내비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이너스 4, 50% 정도, 특히나 이제 최고점 구간에서 한 40% 구간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에서 제가 매수했던 시점에서 어차피 제가 손해 볼 수 있는 최대폭은 마이너스 20%가 최대값입니다. 20에서 30%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견뎌낼 수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이번 형태에서도 꽤 많이 매입을 많이 했었잖아요.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뭐가 있냐면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도 있기 때문에 이 효과를 다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 멋대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QE 발표성이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채 매입을 한다라고 했어요. 네, 국채 매입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금을 또 맞교환이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금리를 한번 했으면 과거에 금리에 있는 효과가 통치 1값이라고 했으면 지금은 0.5값밖에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이 물가 부분을 민감적으로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할 수도 있고요. 국채 매입을 할 수 있는 유동적인 환경을 여전히 강조를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춰가지고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연준의 니즈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파격적으로 그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블랙록과 JP모건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적인 측면에서도 특히나 블랙록이 이번 형태에서 만약에 코인에서 최대한 ETF를 너무 많이 손상을 시키면서 끄집어 올린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좀 상품에 따른 인기도가 줄어버리기 때문에 난감한 위치에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정을 줘가면서 아마 그렇게 좀 단계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이클이 된다라고 하면 이상적인 사이클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상적인 사이클은 요렇게 해서 이 박스 구간대를 계속 잘 이겨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즉 과거에 이제 나스닥 기반으로 보았을 때는 어떻냐? 나스닥도 개판이었죠. 초창기 때 뭐 닷컴 버블 하고 뭐 서브프라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천천히 이런 가격 추이에 이제 이각도 추이에서 대부분 성장을 계속 해주고 있다라는 모델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여기에는 이런 충격적인 여파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시가총액도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게 요즘에 이제 저의 주장이기도 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죠. 이게 1번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뚜까 맞고 이제 다시 어디까지 내려가냐? 이제 5만 대까지는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져 있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7만 선 정도가 거의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많이 안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래서 또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점도 고려를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